2019년도에 이 문재인 정권이 2020년 그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얻으려고 2019년 내내 이거 왜 이렇게 이 소리가 날까요? 내가 안 나는 방법이 없나 이거. 2019년 내내 그야말로 광란을 펼쳤습니다 이게. 그때 이게 제가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나고 또 한미일 동맹이 깨질까 봐서 제가 뭐 현직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가 급기야는 이제 그 뭐 주차가를 지금 페북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뭐 부단히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저도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 해방 후에 공무원이 친일선을 한 놈은 저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면을 당했습니다. 조국이한테. 당시 조국이 민정수석이었는데 2년 반 동안 이 법정에서 싸워가지고 이제 결국 이겼는데 문재인이가 물러나기 며칠 전에 저를 다시 중징계를 하라고 징계위원회에다가 저를 회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 말이면 정년 퇴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당 조직을 공산당에 뭐 이렇게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3개를 꼽으라고 하면 조직부가 있고 통일전선 공작부가 있고 또 하나가 뭘까요? 뭐든지 공산당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 선전선동부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선전선동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전선동부가. 꼭 이제 오늘 오신 분들 그 땅거는 잊어버리셔도 이 선전선동부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좌파의 선전선동 부장 사령관이 누굴까요? 문재인. 탁현입니다. 저는 김어준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좌파들의 선전선동의 최대 무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저 선전선동이 얘네들의 쿠데타를 손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는 한 총으로 정권을 찬탈하거나 이 정권을 지키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 좌파들이 이 권력을 찬탈하고 유지하는 최대 무기가 선전선동인데 선전선동으로 이 좌파 정권이 수립이 되고 지탱이 되는 건데 걔네들 최대 무기가 반일감정. 예, 반일감정이고 특히 위안부예요. 이 위안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린 대한민국 좌파들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이게 쟤네들은 원자폭탄이에요.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쟤네들이 가장 아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들의 이 대한민국 좌파들의 최대 무기를 그야말로 부셔버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뭐 이게 몇 분 안 모이셨지만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윤미향이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얘들한테는 이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좌파의 최대 무기의 상징이에요. 윤미향이가 무너지면 좌파들이 엄청난 무기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위안부가 사기다라는 게 밝혀지면 좌파들이 이 우파들을 공격하는 최대 무기가 없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뭘로 할 겁니까 좌파들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2020년 4월 4.15 총선 앞두고 2019년도에 이 김어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지령을 내린 거죠. 반일 선동으로 이 4.15 총선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리고 이 금년에 3월 3구 대선 앞두고도 작년에 조국이가 김어준이가 이번 대선은 뭐다? 한일전이다라고 또 지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돌상에 올라와 있는 그 지폐 이게 일본 돈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송영길이. 그래서 이게 좌파들의 최대 무기다. 그래서 이걸 깨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안부 사기극의 배후에는 이 문제 얘기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꼭 해야 되는 문제가 북한이랑 중국 공산당이 이 위안부 사기극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윤미향이가 언제부터 이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년 동안 했는지? 30년. 92년부터 했으니까 20년이죠, 20년. 20년 동안 30년인가요? 30년. 92년부터 하면 30년이구나. 92년 1월 달에 이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간사가 됐어요, 윤미향이가. 30년 동안이나 이 사기극임을 본인이 알 텐데, 이 30년 동안이나 사기극에 집착하면서 이게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그 비극에 대해서 한마디도 했습니까? 한마디라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죠. 지금 이 탈북 여성들이 말 그대로 성노예로 고생하고 있어요. 중국 땅에서 집에도 못 나가고 집 밖에서. 근데 그 문제, 이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그 참상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 거짓말을 꾸며내서 국민을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윤미향의 남편이 김삼석이라고 유명한 그 1993년에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서 4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남편이 남매 간첩단 사건인데 이 친구가 이 4년간 형을 살고 나와서도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미군 철수해라 이런 주장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또 2016년도에 그 중국 닝보의 그 유경식당 종업원들이 이제 집단 귀순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다. 2018년도에 김삼석 일당이 이 유경식당 종업원들을 찾아가서 니네들이 월복을 해야 니네 부모들이 무사해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윤미향이도 따로 이 탈북한 종업원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할 텐데 거기 가서 니네 부모들을 만나라 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김삼석이는 이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수령님, 장군님으로 하면서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러 제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업원들 지배인으로 같이 이렇게 이 귀순한 친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연, 윤미향의 행적과 윤미향의 이 가족 관계를 볼 때 북한의 개입을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사기 얘기를 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모종의 배후가 있다. 충성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인가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미향이가 자주 만나는 이 미국의 러셀 로우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러셀 로우. 이 친구는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는데, 이 여성 상원의원이 이 90년대 중반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하면서 상해시의 시장, 당시 장점인이랑 이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래로 계속해서 꾸준히 이 친중 행보를 걷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대표적인 친중파인데 이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번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거 제주가 좋아서 번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집어준 거죠. 예. 이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20년 동안 했어요. 이 러셀 로우가. 그런데 이제 FBI에서 수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언론에서 얘 중국 간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얘를 내보냅니다. 얘가 나와가지고 러셀 로우라고 하는 그 중국계 미국인이 나와가지고 만든 단체가 샌프란시스코에 사회정의교육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체가 하는 유일한 일이 우리 이 조선의 위안부 문제를 국제 여론에다가 말 그대로 이슈로 만들어내고 또 이 친구가 가끔 한국에 와서 반일 선동질을 해요. 이 친구가 2017년도에 와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이랑 이제 미국, 일본을 이제 이간질시키는 이런 내용의 그 기자회견을 하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면서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걸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재단이 사회정의교육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하고 많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탈북 여성들의 그 참상 내지는 위구르 여성들의 참상 또 티베트 여성들의 참상 지금 당장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이런저런 정말 악랄한 만행들이 쇠고 쇠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 사회정의교육재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조선의 위안부 문제 그리고 윤미향이랑 오고 간 흔적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이게 윤미향이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위안부 문제는 이 대한민국 좌파들의 필살기 이게 없으면 좌파들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이 무기를 깨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깼습니다.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산산조각을 내는 일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위안부 문제 배후에는 이게 단순히 국내 문제, 이 국내 좌파 우파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개입하고 있는 이런 살벌한 주제다. 그래서 거듭 여기 계신 분들께 이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작은 힘이나마 이 좌파들의 무기를 부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그래서 굉장한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반지성주의가 제일 심각하게 판을 치는 이 분야가 바로 이 일제시대사 그 중에서도 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여기야말로 진짜 반지성주의가 수십 년을 이게 횡행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묻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 반지성주의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인 이 위안부 문제랄지 일제시대를 직시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정부가 뭘 할 건지 후속 조치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를 취임사에서 멋있게 한 말씀 하고 이렇게 화두를 던져놓고 후속 조치가 없으면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는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반지성주의를 이 해체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할 건지 관련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